노춘배의 똑똑한 부동산. 안녕하세요. 현재보다 미래를 위한 경매 운영자 치우입니다. 또 춘배의 똑똑한 부동산을 방송하고 있는 치우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게 되네요. 지난번에는 2018년도에 부동산 키워드를 말씀드렸는데 저에게 이런 거 저런 거를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2018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데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나 이런 것도 부동산에 관한 것은 경험에 우선하기 때문에 저도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드릴 뿐입니다. 뭐 어찌됐건 2018년도에 핵심 키워드에 마찬가지로 2018년도는 일단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나온 것이 제일 크겠죠. 강력한 부동산 정책은 나온다 미리 고지를 하고 나오기 때문에 뭐 시장에 있어서 충격이 크다면 클 수 있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데 일단은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 투자 심리는 얼어붙어요. 집을 살려는 사람도 일단은 멈칫멈칫해지고 반대로 팔아야 되는 사람도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게 되죠. 그런데 부동산은 이 정책이 제대로 먹히는 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책이 제대로 먹히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부동산을 띄우려고 정권 초기부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부동산이 조금 살아난다 할 때는 정권 말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요. 또 일단은 정책을 쏟아냈다 보니까 새 정부가 들어와서 정책을 쏟아내니까 부동산 시장이 약간 눈치를 보게 돼요. 일단 새 정부는 힘이 세니까요. 근데 정책의 효과가 당장의 투자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니까 부동산이 얼어붙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시장이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이익이 첨예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꼭 의도된 대로 된다고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이 없죠. 또 지금의 정부 부동산에 대한 안정대책은 사실상 후속적인 조치가 표면적으로 보이고 투자자들이 내가 실질적으로 압박을 느낀다고 해야 효과가 나타나는데 현재는 뭐 압박을 느낀다라기보다는 관망 상태죠. 한번 지켜보자. 그러다 보니까 고가만 있지 매매가는 없는 뭐 그런 형국으로 약간 변질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에 정책을 밀어붙이는 사람들의 힘, 강도, 또 강한 의지, 또 시장의 흐름, 또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 이런 것으로 정책이 좀 더 강해질 수도 있고 또 약화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기로점이 서 있는 게 이제 사실상 선거라는 변수가 있죠. 정책을 밀어붙이는 사람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가장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상 선거다 보니까 또 그리고 우리나라 선거는 어느 한쪽에게 크게 힘을 몰아주지는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는 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18년도에 제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조금 확신 있게 장담하는 것은 임대 시장이 불안해질 것 같아요. 그게 뭐 월세나 전세나 시장 자체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정부 정책이 수요를 억제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지다 보니까 사실상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수도권의 어느 특정 지역에서 이렇게 오르는 것을 대한민국 모두를 일반화 시켜버리다 보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이 조금 살아나려고 하는 조짐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얼어붙는 뭐 그런 형국으로 바뀌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산다는 사람도 집을 판다는 사람도 쉽게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형국이 돼요. 그러다 보면 임대 시장은 당연히 출렁거릴 수밖에 없죠. 임대 시장이 출렁거린다는 것은 물론 금리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한번 이 월세로 돌아선 것들이 전세로 다시 확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시장이 출렁거리기는 뭐 매한가지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에게 아직까지는 전세의 유리함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돼요.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08년 하반기에 시작된 금융위기나 아니면 1997년에 일어났던 IMF는 그 사람들에게 악습 효과라는 걸 각인시켰어요. 아, 내가 집을 사는 것보다 임대가 훨씬 더 유리하구나. 내가 매매를 지금 내가 자가를 가지고 있고 지금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손실이 얼만데 내가 빌려 쓰고 있으니까 또 전세를 살고 있으니까 월세를 내고 있으니까 나는 손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거에 대한 유리함을 각인시켰죠. 그런데 누군가는 돈을 잃어버렸으면 누군가는 돈을 번다라는 그 사실을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찌됐건 이런 금융위기는 사람들 머릿속에 임대, 특히 전세의 유리함을 굉장히 크게 각인시켜주는 효과를 보여줬죠. 그래서 정부 정책이 쏟아지면 일반적으로 매매가는 높은 대신에 사실상 그거를 산다라고 쉽게 나서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거래세를 거둘 수가 없고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고 또 지방 나름대로의 미분양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사실상 수도권의 어느 한 곳에 과열된 것을 붙잡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엉뚱한 대로 불통이 뛰죠. 일반적으로 이런 강력한 주택가격, 특히 수요를 누르려고 하는 그런 정책은 임대시장을 더 크게 불안하게 만들죠. 사실상 임대시장이 뭐 계속 흘러간다라고는 하긴 하지만 전세 사는 사람은 전세를 내는 사람은 전세를 올려야 될 것인지 내려야 될 것인지 내린다면 얼마나 낼 것인지 오른다면 얼마나 더 올릴 것인지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물론 정부에서는 뭐 이런 거 저런 걸 낮추고 안정화를 꾀하는데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정화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까지 대부분의 집주인들, 특히 부동산 주인들은 어떤 형국으로든 세입자에게 내가 받은 손해를 전가하는, 좀 시간이 지나면 거의 다 전가하는 쪽으로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면 임대료는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은 반비례 관계를 갖는 것이 일반적으로 정석이죠. 매매시장이 활성화되면 전세거래나 이런 거는 위축되고, 반면 전세시장이 활성화되면 매매시장이 그만큼 위축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은 전혀 엉뚱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투기 수요 억제와 실소유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그리고 주택 수요자가 매매보다는 임대 선호 현상을 여전히 유지할 것으로 보여서 오히려 임대 선호하는 그 현상이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죠. 물론 여기에는 공급과 수요라고 하는 또 다른 변수가 있긴 하겠지만 그러더라도 저는 임대 시장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어느 날 갑자기 전세를 사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매매를 해서 자가를 하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항상. 물론 전세 가격이 높아질수록 갭 투자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합한데 전세 가격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매매 수요 감소로 집값이 하락한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반영합니다. 반대로 집값이 올라간다라든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전세 가격이 낮춰진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꼭 시장이 내가 의도한 대로 움직이지는 않기 때문에 뭐 매매나 전세가 집주인도 어렵고 또 그걸 구하는 사람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돼요. 물론 전세 시장과 또 다른 시장, 특히 뭐 경매 시장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경매 투자자들은 항상 합리적으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시장을 뭐 거슬러서 역행해서 투자를 했던 건 없고, 전시 시장이 호황이면 전세가 수준에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측면에서 움직이고, 매매 시장이 호황이면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계산해서 항상 움직였기 때문에 경매 시장을 2018년도에 보게 된다고 하면 저는 항상 현금 보유를 유지하라고 싶어요. 현금을 유지해야 사실상 지금 금리가 높아진 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또 임대 시장이 불안한 거, 또 집주인이, 부동산 주인이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을 이기지 못해서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또 다른 부분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긴 드려야지만 일단은 2018년도에 정부가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일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 임대 시장이 어느 쪽이든 떨어지든 오르든 굉장히 많이 출렁거릴 것 같아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선거 전과 후가 또 어떻게 갈리는지 또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항상 느끼는 건데 부동산은 항상 누구든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의도한 방향으로 만약에 흘러간다면 전혀 다른 양상이 되었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디까지나 참조만 하시고요. 아직 봄이 오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